안녕하세요. 두 번째 코딩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첫 번째 동영상을 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그 링크를 찾지 못하시면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가셔서 어나운스먼트 보시거나 유튜브 채널에 저희 이미 서브스크라이브 하셨으면 거기에 첫 번째 주 동영상이 올라 있으니까 꼭 보시고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면 저희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구글 클래스와 함께 공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코딩하고는 좀 멀어 보이는 토픽일 수도 있어요. 전기, electricity, circuit,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make lab, 저희가 액티비티를 좀 할 거예요. 과연 전기가 무엇일까요? electricity. 대부분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사이언스나 피지컬 사이언스,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고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쉽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 어렵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쓰이는 단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깊게 파고하면 파고들수록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코딩 수업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전기에 대해서 또 코딩 수업에서도 배워야 되나? 새로운 것을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코딩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코딩할 때 또 코딩 말고도 다른 컴퓨터 쪽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간단히 설명이도 최대한 하겠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코딩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딩이나 다른 분야에 갔을 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의도로 저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current. 이제 current는 이제 영어로 정의를 내리면 flow of electrons over time 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커런트라고 하는 건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물이 있는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거. 근데 물 대신 일렉트론들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면 large current versus small current가 있는데 many charges flowing, few charges flowing. 근데 이게 도대체 코딩하고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다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답을 저희가 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current, 그리고 large current도 있고 small current도 있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잠깐 퍼스해도 되고 잠깐 생각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전기를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전기 쓰는 물건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할까? 한 번에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휴대폰을 들었는데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프레스했을 때 내가 뭔가 스와이프했을 때 타이핑했을 때 마우스로 옮겼을 때 반응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계산기도 똑같고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는데 버튼을 눌렀다고 어떤 걸 했다고 기계들이 반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될까? 이게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커런트 통해서 에너지하고 인포메이션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번 쉽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해볼까요? 휴대폰. 휴대폰에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누르거나 스와이프하거나 하죠. 아니면 첫 번째 휴대폰을 켜고 싶을 때 우리가 파워 버튼 누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미 배터리가 있는데 온을 눌렀을 때 커런트가 에너지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인포메이션도 저희 전달한다 했죠.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을 눌렀을 때 인포메이션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거 사는 게 뭐냐면 커런트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커런트를 통해서 정보가 아니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계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코딩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래서 한번 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선 전기 한 번 더 리뷰해 볼게요. 서머리 해 볼게요. electricity, 전기는 presence of motion of electric charge. 이제 current가 똑같죠. current movement of flow of electron이라고 over time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결국에는 전기가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electric signal이 정보를 주고 받는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코딩하고 어떻게 돼 있을까? 연결돼 있을까요? 코딩은 지난주에 어떻게 저희가 정의하냐면 인스트럭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퓨터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또 저희가 A를 할 수 있냐면 how to transmit, manage and store electric signal.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커런트를 통해서 이 시그널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니지, 결국에는 다른 곳을 여러 군데 뿌리거나 아니면 그 여러 다방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굿 코딩, 정말 코딩이나 컴퓨터에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security, 왜냐하면 보안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fast transfer,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빨리 정보를 옮겨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브라우징 하는데 만약에 로딩 시간이 길면 기다리나요? 아니면 윈도우를 끄나요? 만약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하는데 1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전화를 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보가 교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코딩이 required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하고 코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다루는데 더 자세한 것은 솔직히 오늘 다 다루지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컴퓨터 랭귀지나 인풋, 아웃풋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배울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 좀 또 나눌 텐데 아두이노 보드 갑자기 왜 배우냐? 솔직히 이걸 키트를 구입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를 할 때 키트를 사는 것은 볼런티어입니다.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보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14주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이탈리아 말인데 스트롱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되게 파워풀하냐면 코딩 플랫폼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시그널에서 인풋을 받고 또 아웃풋을 보내서 불을 켜기도 하고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패널에 뭔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젝트한 것을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아두이노 보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키트를 주문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받을 때 이걸 정말 중요하게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아두이노 보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선 컴퓨터나 같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파워를 전달해 주는 게 뭘까요? 바로 커런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런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USB-C, 요즘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휴대폰, 셀폰이나 태블릿을 차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어댑터 중에 하나가 USB-C입니다. 이것이 커런트를 연결시켜서 커런트를 보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나 그런 것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파워를 커런트를 보내서 에너지를 트랜스퍼할 겁니다. 그리고 코드, 우리가 이제 블락 코딩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블락 코딩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아두이노 보드에 전할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라이트, 그냥 불이 켜지기도 하고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 패널에 뭔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요. 지난주에 봤던 그 동영상을 그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아두이노 보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뭐냐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이게 두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있다면 그게 두뇌 역할인데 MCU가 아두이노 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많은 가전제품에도 있는 거예요. 세탁기에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오븐, 그냥 웬만한 가전제품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 나중에 받았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MCU 중앙에 있는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좀 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할게요.